뚝배기.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선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말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엔이라는 단체의 위험 때문인지 이러한 내용은 곧 정설로 여겨지며 이후 진행된 무수한 물 부족 캠페인의 근거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그러한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지고 말았죠. 이는 사실 한 사설 연구소에서 한국을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한 것을 유엔이 인용하고 이것을 정부에서 물 부족이라는 말로 과장하면서 전해진 잘못된 정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나라의 물 부족 위기를 막겠다는 일념으로 절약에 앞장섰던 국민들은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처럼 국민들의 애국심이 거짓말에 농락당한 경우는 이전에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의 애국심을 갖고 놀았던 최악의 거짓말 탑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월드컵 재경기 서명운동. 2006년 독일 월드컵은 한국인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스위스전에서 일어난 심판의 오심으로 인해 대한민국 16강 진출이 좌절됐기 때문이죠. 이에 국민 모두가 분노를 주체할 수 없던 그때 문자 왔숑 불특정 다수에게 도착한 한 통의 문자가 그 분노에 기름을 붓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50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재경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지금이야 근거 없는 찌라시임이 뻔히 보이지만 부당한 탈락에 솟구친 애국심 때문이었을까요? 그 문자를 굳게 믿은 네티즌들이 피파 홈페이지에 서명 테러를 남기는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이에 서버가 마비될 지경에 이른 피파 측에서 한국의 IP 주소를 전면 차단해버리자 애꿎은 스위스 관광청, 심지어 스위스 한국 대사관의 홈페이지에까지 찾아가 테러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이 사태에 대해 축구협회 관계자는 한 번 내려진 판정이 바뀔 일은 절대로 없다. 500만 명의 서명을 받는다 해도 피파에선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해당 문자가 헛소문이라는 사실에 못을 박았습니다. 천재질병 같은 상황을 제외하곤 축구 규정 어디에도 재경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재경기가 열린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때는 규정이 완전히 잘못 적용된 상황이었기에 이번 경우와는 다르다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결국 거짓 문자로 시작된 500만 서명 사건은 이렇게 웃픈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이토록 허술한 문자 한 통에 세계적인 민폐를 끼친 건 물론 반성할 일이지만 그만큼 한국팀의 16강 진출을 염원한 국민들의 마음이 깊었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요. 그 마음을 가지고 논 문자의 발신자가 누군진 몰라도 부디 반성이라는 걸 좀 했기를 바랍니다. 2위,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지난 2011년 대한민국은 한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제주도가 후보로 있는 세계 자연경관이 발표되는 순간이었는데요.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정말로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됐다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적 반열에 올랐다는 기쁨도 잠시 이 모든 것이 어처구니 없는 사기극이었음이 밝혀지고 말았죠. 해당 발표에 대한 의혹들이 거듭 제기되며 큰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선정 방식부터 허술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을 여러분들의 전화 한 통이면 세계 속의 제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투표로 뽑는 것도 이상한데 심지어 중복투표까지 허용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발표를 진행한 뉴세븐 원더스 재단은 공신력이 없는 민간단체에 불과하다는 것과 그들이 이를 빌미로 다른 국가에 수백억대 금전을 요구했다는 정황까지 밝혀지게 됩니다. 이에 후보로 선정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단의 실체가 불명확하다며 캠페인 참여를 철회하기도 했는데요. 그것도 모른 채 제주도 의회는 이것이 전 세계의 제주도를 알릴 기회라는 생각에 도민들에게 문자투표를 독려하고 공무원들까지 대거 투입하는 등 전화요금으로만 약 210억 원을 지출. 이를 완납하는 데는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런 거에 속을 수 있나 싶기도 하지만 한국의 명소인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고 싶었던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니만큼 그 마음만큼은 이해해줄만 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1위, IMF 금모으기 운동. 1997년 우리의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IMF 외환위기 사태. 그 당시 대한민국에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금모으기 특별 생방송 진행 도중에 시민 2명이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면서 금괴를 내놓았습니다. 전 국민이 나라를 위해 금을 내놓는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한 것이죠. 온갖 방송에선 그런 국민들의 모습을 연일 보도하며 그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바빴는데요. 그렇게 모인 금의 양은 무려 227톤. 그 당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있었던 금 보유량의 20배가 넘는 수준이었다고 하죠. 감동적인 애국의 순간이 아닐 수 없지만 그 이면에 검은 속내가 감춰져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 국민이 똘똘 뭉쳐 나라를 구하고 있다고 믿던 그때 정작 수출을 맡은 종합상사들은 본인들 실적을 위해 그 금들을 헐값에 팔고 이를 다시 비싼 값에 들여오면서 탈세까지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나라를 구하기 위한 금 모으기 운동이 졸지에 대기업들의 주머니나 채워준 대규모 사기극이 되고 만 것입니다. 차라리 그 금을 수출하지 않고 은행에 넣어두기만 했어도 대폭 상승한 금 시세와 함께 훨씬 큰 도움이 됐을 거란 걸 생각해보면 더더욱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10년이 지난 2008년에야 세상에 알려졌지만 여기에 연관된 기업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초에 IMF의 원인은 위기를 방관한 정부의 무능과 기업들의 문어발식 경영 때문이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면서 이를 애국심이라 포장하고 그 마음마저 돈벌이로 이용해 먹다니 이 대국민 사기극에 우롱당한 이들의 심경을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국민들이 다신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다 말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요즘 헬조선 한다지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들의 애국심이 이뤄내는 기적이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계산도 없는 순수한 진심에서 비롯된 것일 텐데요. 부디 그 진심이 누군가의 못된 거짓말에 이용당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